1억을 내가 벌어서 이 사업에 투자해갖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1억을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세팅해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가는 사람의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겠죠. 네, 반갑습니다. 김문기입니다. 오늘은 루아솔루션스의 홍승희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승희입니다. 네, 대표님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루아솔루션스는요, 기업의 창업서부터 성장,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인증과 그 자금이 필요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절세 전략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증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자금을 대표님들이 많이들 직접 신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정책 자금은 대부분 뭐 어떤 사람이 받냐, 매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표님의 신용, 그다음에 대표님의 경력,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가 메인으로 돼 있느냐 도소매가 메인으로 돼 있느냐는 다르거든요. 다르구나. 그래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로 처음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용보증재단 먼저 받으면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뭐 중진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큰 자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소상공인이나 재단을 가는 건 괜찮은데 재단을 간 다음에 기금을 가면 거기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거기서 포기를 하죠.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받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뭐 추가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나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말이죠. 일단 상담부터가 힘들고 대부분 대표님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나는 상의를 하고 싶다. 그 담당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은 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매출 얼마를 할 수 있고 그죠. 뭐 나의 경력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차단되는 것보다는 낫죠. 그 차단된다는 게 이제 대표님 말하는 건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먼저 걸러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가서 거절당하시니까 그 거절당하는 게 싫으셔서 안 가시기도 해요. 저희는 컨설팅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 하면 내가 1억을 주고 싶었지만 너한테 3천만 원이 있으니 7천만 원은 줄게 라던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기금에서 3천만 원을 재단에 주고 갚은 걸로 하고 1억으로 만들던가 1억이라는 한도에서 3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해주던가 이렇게요.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은 부분이네요. 이거는 사실 근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금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 저희는 자신감 있게 어쨌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 계속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을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업종이라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왜 중요하냐면 정책 자금 받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는 거 나가는 걸 또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도소매였는데 그게 전자상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전자상거래가 메인이 안 돼 있고 나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창업권만을 못 받고 계신 거를 그 전자상거래로 함으로써 창업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업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도소매로 돼 있으면 또 심지어 벤처도 갈 수 없어요.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벤처 없어요. 인증을 그러면 벤처 인증도 못 받고 절세도 못 하고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에서도 한도도 되게 낮아요. 정책자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도소매도 매출이 많거나 그러면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데 도소매로 한계가 있는 이유는 사실 도소매라는 거는 일단 물건을 사와서 바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원자재부터 사갖고 와갖고 제조해갖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기간이 있잖아. 이 기간 동안 내가 버텨야 돼.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거죠. 정치 자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제적으로 사업이 커지기 전까지 투자되는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도소매는 일단 물건을 떼와서 일단 납품을 하는데 제조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뭔가 기술적인 차별화가 있지가 않아서 뭔가 좀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좀 국가의 그걸 할 수 있는 제조한테 투자를 많이 한다. 아까 그 업종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업종들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권장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을 하면 더 자금을 받기가 쉽고, 쉽다. 그리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책 자금을 선호하는 업종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 공고문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나 도소매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아까 뭐 제조 많이 해준다니까 나 제조로 그냥 바꿀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제조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을 하고 내가 원료를 고르고 내가 이걸 그죠. OEM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기획을 해서. 기획한 그 OEM은 제조가 돼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때 또 업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냥 떼와가지고 라벨만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O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 되나요?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고 일단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도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그 처음부터 이 상품을 기획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진 걸 내가 상품만 바꾸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죠. 은행은 그렇게 뭐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자금은 일단 실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사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게 제조가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 내가 10년을 다녔어요. 제약회사 10년 다니고. 근데 나와갖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OEM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조죠. 제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냥 도소매로 그걸 하시니까 그렇네. 왜냐면 내가 왜 제조가 아니니까 공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조금 직관적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매출이 10억일 때 모든 게 동등한 조건 하에 도소매인 경우, 제조인 경우, 뭐 IT인 경우, 뭐 서비스인 경우 얼마씩 이 자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사실 근데 이거를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 대부분 뭐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죠. 제조는 뭐 4분의 1, 뭐 도소매는 10분의 1, 서비스도 10분의 1, 뭐 건설 쪽도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얘기는 내가 이 기금에서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다른 기관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정 짓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정보통신업, IT 쪽은 IT 쪽도 서비스긴 한데 거긴 제조에 거의 가까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네. 만드는 것도 뿌리 기업에 속해 그죠. 있어요.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진짜 약간 개발 이런 느낌들은 약간 4분의 1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좋잖아요. 그렇죠. AI 들어가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죠. 뭘 해도 AI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좀 비교가 되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나 IT 이런 쪽이면은 뭐 10억 매출에 그래도 한 2.5억 정도, 4분의 1이니까. 서비스업들은 10분의 1이라면 1억 정도, 10억당 1억이니까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다. 그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뭐 차이가 많아서 엄청 이것 때문에 뭐 우린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할 필요는 없겠다. 한 기관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창업 초반에는 사실 부채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난 개발을 해야 돼. 아니면 뭔가를 제조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이 더 필요하잖아, 매출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업 초반에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력과 신용 그리고 업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챙겨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처 인증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많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요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벤처 인증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하나요? 일단 그거 말씀 전에 제가 요 컨설팅 할 때 항상 네.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업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사업 계획서부터 준비 등록, 그 다음에 1년, 3년차, 4년차, 7년차, 그 다음에 8년 이상, 사업 전환, 뭐 기업 승계까지 이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전반적인 우리 기업의 네. 상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창업 준비 과정에서 업종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업종 선택하는 것과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장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표님들이 이제 공장 등록이나 돈 버시는 일이나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 등록할 때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법인을 해야 되는지 개인을 해야 되는, 개인 사업자를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청년인데 뭔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를 하면 더 좋은 건지, 언제 벤처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이노비즈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연구소는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세팅을 좀 해주고 들어간 것과 안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1억을 지원금을 받던 자금을 받던 이 1억을 내가 갖고 시작하는 것과 안 갖고 시작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1억을 내가 벌어서 이 사업에 투자해 갖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10억 매출을 해서 1억을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1억을 내가 내 손 안에 쥐기는 힘든 일이니까 그 1억을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세팅해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가는 사람의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잘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 처음 시작 단계부터 법인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개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청년이라면. 왜냐면 세금이 무서워서 그걸 못하는 건데, 내가 돈을 벌 거야. 그러면 무조건 개인으로 시작해야죠. 창업권면 받으면서 이게 이제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5년.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년차 때 벤처를 받으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벤처 인증을 받으면 그 전에 이제 연구소를 만드는데, 연구소를 1년 정도 하면 벤처 받기도 쉽고, 내 제품 개발을 개발하는 그 연구소가 있다면 인력 그 비용 처리도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연구소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공제를 받으면서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요. 기업부술연구소 같은 경우에 세액 공제 25% 정도로 맞나요? R&D나 뭐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건 네. 별도고, 그 안에서 이제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이 몇 명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뭐 자세한 것들이 좀 있지만, 그죠. 어쨌든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 세금 감면이 된다. 공제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소에서 특허하고, 그 다음에 벤처 들어가서 또 하고, 벤처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5년 50% 감면이잖아요. 법인세, 소득세 다 감면이거든요. 그럼 5년 또 그만큼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노비즈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노비즈도 이게 또 세액 공제가 되나요? 그렇죠. 세액 공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일단 어쨌든 그렇게 단계적으로는 이노비즈는 어차피 3년 미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벤처를 대부분 대표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이 법인세 이 감면도 있지만 취득세 감면 있고 재산세 감면도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75%까지 감면이라, 공장 부지를 사고 싶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사옥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하면 벤처를 가셔야죠.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근데 그거는 딱 3년 안에 있는 기업만, 벤처 기업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3년 안에 돈을 벌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게 엄청 부담이잖아요. 사실 건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근데 그거를 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용하고, 벤처가 또 좋은 게 자기가 벤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면받아요. 또 세금을. 내가 내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부모가 내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세액을 또 감면받아요. 그러니
이 벤처 하나 갖고 뭐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때 다 3년 안에 받아서 많은 걸 챙겨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제조업 기반이면 약간 뿌리 기업 인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대표적인 인증 쭉 10개 정도 나열해 놨는데 업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 아까 얘기했던 연구소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인증, 그 다음에 뿌리 기업, 그 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인증,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전문 기업, 그 다음에 NEP,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인증 뭐 기업,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간단하게 지금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액 공제 부분에만 제가 좀 표시를 해뒀어요. 일단 부설 연구소에서는 뭐 법인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뭐 R&D 있고 특허 지원도 받고 이런 기술 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벤처 인증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5년간 50%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요게 3년 이내에 했을 때만이에요. 그다음 취득세, 사업용 부지에만 75% 취득세 감면이에요. 그 사업 부지가 아니고 내가 뭐 꼬마 빌딩 하나 사갖고 아무거나 뭐 이렇게 네.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업으로 사용하는 그 부지만 가능해요. 취득세가. 그리고 재산세, 그 사업 부지 똑같이 그것도 감면 받을 수 있고 50%. 3년간 면제 후 그 이후로 50%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가 3년 동안은 안 내도 돼요. 그 공장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벤처는. 그거 말고도 뭐 우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그죠, 쭉 그죠. 얘기했지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기 전에 벤처 인증 가기 전에 저희가 뿌리 인증 같은 것도 제조면 네. 뿌리 인증 같은 거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 뿌리 인증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게 뿌리 인증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네.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첨단 시설 그거를 지원을 50%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으로. 기계를 내가 자동화 설비를 내가 수공으로 하고 있던 거를 요거 이제 뭐 용접이나 뭐 CNC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을 살 때 자동화 설비로 산다. 자동화 설비라면 그거를 50% 감면을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 기업을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죠. 요 뿌리 기업 인증은 뭐 몇 년 차인지 상관없이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딸 수 있어요. 아, 그럼 1년 차도 거의 뭐 법인을 설립하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또 하시겠네요? 왜냐면 이건 가점이 되니까 이 업종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그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기계를 살 일은 없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엄청 많다, 뿌리 기업 인증. 네네.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조업 이제 공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벤처 인증이나 이제 뿌리 기업 인증은 있는 게 좀 좋다.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그 다음에 재산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75%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고, 그 다음 뿌리 기술 이제 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4대 보험자 10명당 2명 정도의 인프라를 뽑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또 세금적인 혜택이 있고 뭐 R&D나 이런 거에도 지원했을 때 가점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조업 대표님들은 요 인증들은 받으시는 게 일단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이시니까 네네.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